예, 한기로 의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해서 그냥 구두로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실장입니다. 뭐 이전의 정책협의회 관련해서는 좀 내용을 파악 못 하실 수도 있어서 그 이번 정책협의회 관련해서 그 추진 배경이 어떻게 시작이 됐었습니까? 언제? 어떻게? 네.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때 예정된 날이 6월 11일인데요. 뭐 저희들이 일정을 특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아니, 요점만 예. 도청 내부에서 언제 결정됐습니까? 이거 하기로. 하기로는 의사를 이제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런 의사결정까지만 됐습니다. 이게 아이고 왜 그렇게 시작된 배경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며칠 날? 며칠까지는 뭐 제가 5월 달입니까? 6월 달입니까? 6월 달입니다. 예, 6월 초. 예, 6월 초인데. 그러면 예, 5일 전입니까? 5일 후입니까? 6월 5일? 어디서? 아니 6월 5일 전에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정 내부에서 예산을 지사님께 보고 서류 보고 안 하죠, 이거 정책협의회 서면 보고 안 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뭐 회의체 특별하게 하지 않죠. 예. 뭐 실장님이 의회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도정 업무 관련해서 필요할 것 같다 하면 구도 보고해서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의회하고 먼저 얘기하다가 요 정도쯤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구도 보고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6월 초입니다. 6월 초요. 예. 추진해 보겠다. 예. 그 의회하고 합의된 시점은 딱 합의된 건 아니고 6월 5일에 6월 4일인가 5일에 운영위원장님하고 6월 4일에? 예. 예. 저기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하고 예. 보고를 드려서 예. 이 사항을 의장님께 보고 드려 보겠습니다. 예, 해서 예. 보고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괜찮네요. 그게 한 게 한 6월 11일경으로 이렇게 좀 내용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의장님이 일정을 예, 결정할 예, 때 그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도로 공문이 시행된 게 6월 9일이잖아요, 지금. 그죠? 예. 도로 온 게. 그 다음에 오면서 11일 날 개최하기로 하고, 10날 도에서 브리핑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10날 브리핑 하셨죠? 예. 10날 제가 퇴청하면서 실장님을 보고 저도 만나면서 밖에서 잠깐 얘기 들어서 저도 이제 그날 실장님 하루 종일 의회에 계시더라고. 예. 예. 자,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정문기 의원께서도 계속 도와 의회와의 소통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자, 기관 대 기관의 회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4일날 이 정도 협의됐으면 서로 의제 설정들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도청 실장님께서 계속 이거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도청 실무자들. 의제가 필요한 뭐 추경이면 추경, 뭐 다른 정책 관련, 다른 현안 관련해서 의제 설정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의제 설정 언제쯤 의회로 던져주셨습니까? 추경 편성 방향과 한 의제 내용은 공문 시행된 시점에서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9일 날. 이거는 서로 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4일 날 얘기됐으면 의제 설정들을 도에서도 하고 의회에서도 하고 같이 의제 조정을 먼저 하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끌어낸 다음에 회의를 개최해야 되잖아요. 지사님 참석하고 의장님 참석하고 상임위원장들, 실국장들 참석한 회의에서 논쟁 붙고 토론할 겁니까? 그 자리에서? 회의 그렇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추경 편성 방향과 관련해서 정책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내용은 딱 네 가지입니다. 이제 전도민
지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과 저는 또, 내용 보지 않고 실장님한테 짐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투청하면서. 예. 도에서 필요하니까 도에서 의자 설정을 하셨겠구나. 했죠. 그 둘이 대화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그거를 탓하기 이전에 도에서 의자 설정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정책 협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의제는 지난번 추경 예산- 정책 협의회 계속 추진하다가 깨진 이유가 뭡니까? 뭐야, 의제의 공감대가 안 돼서 깨진 거 그래서 아닙니까? 협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2차 추경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서 의회와 이제 협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겁니다. 의제는 2차 추경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일 지금 중요한 시점이니까, 뭐, 지금 예산 관련해서, 추경 관련해서 의제 설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추경 예산이 집행부 편성해서 올릴 수 있겠죠. 근데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예결위 처리 과정에서 이게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사전 협의하는 거 좋아요, 그거는. 설정이 의제로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내용, 의제 설정을 하는 그 추경 관련해서 그 내용들이 실무선에서의 고민이 있었어야죠, 서로. 조율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회의를 하려면. 도의 입장을 계속 견제하시니까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도 내용을 나중에 알고. 저희들은 굉장히 이제 그 진실된 그런 입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진실됐어요. 다른- 거짓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의 문제인 거죠, 내용에. 지금 우리 김한국 의원님 계속 인건비 미집행되는 문제들.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가 고민하면 지금 편성 방향, 추경 편성 방향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 쪽이라 등등에 대해서 우리 민간에 나가는 예산들을 줄이지 않고도 충분히 예산에 이렇게 추경으로 편입할 예산들이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의회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야 될 우리가 정례 추경에 편성돼야 될 여러 가지 법정 전출금 이런 부분들은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그거하고 하죠. 결부시킨 건 아닙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관에 대한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의회에서 정책 협의 제안할 수 있죠, 협의회. 의회도 합시다. 해서 회의 한 2, 3일 전에 내용 보내서 자, 이렇게 하고 회의 개최 합의도 안 됐는데 하루 전에 보도자료 쫙 뿌리고, 예? 도에서 내용 보고 거절하고. 보도자료, 저는 그런 절차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보도자료 배포 전에 저기 운영위원 전문위원회가 다 협의가 됐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전에 더 정확하게 실장님, 실무진들하고 우리 의회 실무진들, 운영위 실무진들하고 내용 공유 어느 정도 했습니까? 왜 자꾸 말씀을 반복하게 하세요? 앞으로 기관 대 기관끼리의 회의에 대한 예의들을 서로 지키면 될 문제를. 그럼 뭐 예? 예의와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가 꼴 좋겠습니다. 합의도 안 된 내용 가져서 회의 자리에 가서 지사하고 의장하고 말다툼하고 논쟁 벌이고 회의장 깨지고. 자, 좋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사님 일정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실장님. 이거 좀 어쨌든 소통정책관님. 예, 소통정책관 김석철입니다. 예. 지금 제가 밖에서 지사께서 지금 제주도에 계시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좀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부쩍 4월 이후에 출타가 많으세요. 그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뭐 전체적인 큰 틀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출장을 가는 걸 보면 업무상 출장보다 그 개인 사정에 의한 출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볼게요. 4월 달 같은 경우, 5월 달 같은 경우, 지사께서 5월이 31일인데, 뭐 1월 9개,
1월달 국외 출장 빼면 국내 출장 5일, 2월달에 2일, 3월달에 3일, 4월달에 7일 정도 이렇게 출장을 가셨어요. 근데 5월달에는 한 12일 정도가 벼요. 근데 이게 주말 9일을 합치면요, 21일이 지금 어쨌든 업무를 돈에서 안 보신 거예요. 한 8일 정도 보셨더라고. 이틀 정도는 한 5시간 이상 개인 사정으로 출타하시고, 외출하시고. 도민들이 그냥 지사님의 어쨌든 업무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체감하는 것 같아요. 지사님이 안 계신 것들을. 개 중에는 정치적 행보들이 좀 필요해서 좀 움직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심한 거 아닌가요? 어쨌든 도정의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도정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행보를 하시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예. 정책관님, 예. 그 어쨌든 우리 실무진의 조언도 필요하시겠지만 실장님의 조언도 필요하시겠지만 소통 정책관님이 어쨌든 지사님하고의 소통이 제가 좀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말씀드리십시오. 예, 그동안의 지사님 말씀이 도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도정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상식적으로 3분의 1을 밖에 계시는데 말이 됩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출장에 동행하신 분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거. 업무용 출장이라면 관련 실국장님들하고 관련 부서 과장님들 동행하시는 게 일상적인데 다 개인 비서관들 데리고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도민들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분들을 내정하시고 도민들이 우려가 크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사실은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데 예, 빵빵 터지는 현안들이 많아서 이거 정말 지금 특별명령 바로 오늘 오전에 보도자료 나간 내용이 이 실장님도 여기 계시고 기획관님 계시고 소통 우리 정책관님 여기 계시고 이거 어제 논의된 겁니까? 누가? 소통정책관님이 실장님 안 계시니까. 예, 소통정책관입니다. 예. 며칠 전부터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며칠 전부터요. 예, 예. 며칠 전이라 하면 정책협의회가 무산된 11일 이후겠죠? 정책협의회 전부터죠. 전부터요? 예, 예. 근데 그 정책협의회의 그때 의제들로 이제 저도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그 재정운용 방향을 이게 이렇게 특히나 코로나와 관련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정책협의회의 의제로 삼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이제 그때 모았고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예산 담당관님. 네, 예산 담당관입니다. 네. 문서 작성 어제 하신 겁니까? 이거? 보도자료요? 예.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이 보도자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그 정책협의회, 예. 정책협의회 그 직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준비를 했었고. 네.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공보관님? 이 내용 관련해서? 예, 어제 회의 때 그 초안을 받고 예. 실질적으로 얘기된 거는 6월 초부터 얘기가 됐고 네. 이 논의가 이 사안이 그냥 우리끼리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의회와 협의될 사안이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6월 초부터 준비는 돼 있었고 추경 준비는 5월부터 됐죠, 예산 담당관님. 네. 7월 추경 지금 준비하는 건 5월부터 아니, 됐나요? 7월 추경 준비는 아직 지금 문서가 시달은 안 됐습니다. 안 벌써.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협의회를 끝나서 그 방향을 결정이 되면 문서 시달을 할 그렇습니다. 계획입니까? 협의회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경에 대한 방향도 부서에 통보하고 네. 이에 따라 보도자료도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결산을 계속 제가 2년 동안 보면서
결산은 어쨌든 다음 연도에 이제 예산에 환류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예산할 때는 계속 이제 뭐 의회에서 주문 사항에 대해서 계속 대립하고 하면서 이게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해서 결산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7월 추경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 그러면 정책협의회에서 지금 의제에 세부적으로 잡으려고 하셨던 그 부족재원의 확충 방안은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네요. 그렇게 보면 되죠. 정책협의회에서 이제 부족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 정책협의 안건에 보시면 저희들이 올해 그 순세경요금에서 법정 전출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재정안정화 기금이라든가 주차 특혜, 토지 특혜 이 부분들은 좀 지금 어쨌든 부족 재원이 한 2,860억 정도 그 있어서 예. 그거를 세출 효율화, 지출 구조 조정, 집행 불가 국고 보조 사업 조정, 내부 거래 등 조정해서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려는 방향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확정된 게 아니죠. 정책협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예.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한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어쨌든 행사 축제 등등의 어쨌든 사업들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업은 전면 중단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불특정 다수의 대면을 하지 않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선제적으로 있어야 된다. 네.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지금 어쨌든 도민사회에서 특히 영세 중소업체들은 지금 난리거든요. 지금 뭐 이런 부분까지도 행정예산이 지금 다른 데로 전환이 되면 뭘 먹고 사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행사라든가 축제 이런 부분이 중단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취지는 그 재정 확보 측면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방역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 담당관님.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다 코로나인데, 자, 그거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 이것도 다시 이제 원점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들어가 보게요. 그러면 이 코로나 언제 종식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저희들은 이제 종식 시점을 예측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이게 어쨌든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생활지원금을 투입하고 뭐 국가 지자체 투입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나요? 네. 예.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방역에 성공한 케이스 아닙니까? 지역 감염 사례 한 건 없죠. 네. 그렇죠. 네. 예. 다 외부에서 유입되고 이제 나가고 지금 격리돼 있는 분, 치료되는 분도 거의 제로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 상황을 제주는 전향적으로 이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섬이라는 문제, 국제도시라는 문제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요. 다들 위험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어디에서 감염원이 와서 다시 이게 내륙으로 번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성공방역 하는데 이 성공방역하고 지역경제하고는 완전히 괴리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되고. 제가 지금 국감 같은 경우도 저는 선제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름이 지나고 환절기에 독감 예방될 때 이게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때 오는 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한 100여 원을 준비해 둔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 부분들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정책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 시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에 인해서 가장 선제적이고 성공적인 방역을 한 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섬이 단점도 될 수 있지만 장점도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완전한 방역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다면 요즘 계속 생활 거리두기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답답해 있는 뭐 내국인,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 아닌 방역, 역학관계만 정확하게 체계를 잡는다면 제주에 안심하고 올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전략은 불가능한 건지. 예, 지금 어쨌든 여름 성수기도 앞두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답답해 있단 말입니다. 온 국민들이. 그럼 우리 방역 당국들하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해보실 필요는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방역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한 지금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이제 가을철은 이제 전염병도 확산될 우려가 있다. 또 가을철 되면 이제 독감도 우려가 있는데 독감 환자라는 게 이제 뭐 10%만 뭐 평상적으로 통계는 나온 수치는 제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독감 환자가 최소한 20에서 30% 정도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럼 제주도에 이제 10%만 발생한다 해도 7만 명 가까운 수준인데 독감이나 코로나나 같은 그 증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희들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의 요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런 우려되는 상황들 방역의 성공이 무너졌을 때 올 수 있는 두려움. 그런데 저는요, 이 코로나가 갖고 온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둘 것이냐. 저는 감염이 문제가 아니고 격리가 더 외롭게 만듭니다, 사람을. 격리가. 예. 우리가 의심 났을 때 한 10여일들, 14일인가 격리하잖아요. 지금 경험해봤던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트라우마가 올 정도예요. 그리고 이 패턴 자체가 우리는 세상과 연대하고 같이 보듬고 살아가는 지금까지의 문화였다면 미래는 문화로 이렇게 변화가 될 것 같단 말이죠.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제주도가 성공적인 지역이라면 물론 도민사회에 대한 공감대는 필요하겠죠. 워낙 우려가 많으니까. 근데 저는 한번 우리 지금 기획실 파트나 우리 방역 파트 쪽에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에서 공격적인 개방 방역 이거는 불가능한지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거든요. 그 소통 정책관님 이건 예산부서하고 예, 실장님 있으면 얘기할 건데. 예. 아니 그렇잖아도 그 지금 현기로 의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그 토론과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아까 말씀하신 방역을 하면서도 제주 경제가 이렇게 후퇴하지 않는 어떤 방안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도 많이 모으고 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연구 및 토론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 지금 지역 경기가 살짝 뭐 2, 3포인트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들은 있는데 이거 근본적인 대책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매월 이거보다 더 줄 수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 제주에 맞는 산업 구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세월이 좋았을 때 16, 17, 18년도에 놓쳤던 부분들이 아쉬움이 많은 거죠. 그런 거에서 보면. 그 정책 부분별로 집행 현황을 보면 17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역시나 국토하고 지역개발 분야가 역시 140% 가까이가 증가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먹거리 경제 부분에서 농림해양 쪽은 한 17% 정도가 증가가 되지만 정작 중요한 산업 중소기업 분야들은 한 19% 정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과학기술 쪽은 거의 90% 가까이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못했던 거죠. 이런 단순한 자료를 보면 지금은 지금 미래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들하고 이런 부분들 좀 집중 논의하고 도민 공감대만 있으면 제주도민들 코로나 그렇게 우려하는 거 많이 잦아들었다고 보거든요. 저 시중 다녀보면 택시기사님들하고 마스크 벗어도 되겠습니까? 벗읍싸게 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과? 아이고 관광객이 들어와 옆축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 한번 제주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예, 하는. 산업적 특성과 함께 방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예산 담당관님, 네, 예산당국 알겠습니다. 예. 그 19년도 세입 결산을 보면서 지금 19년도 징수 결정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2019년도 징수 결정액 예. 5조 4,130억 원입니다. 최종 결정액이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내게. 전체. 예산 현액으로는 이제 5조 2,692억이고요. 전체 규모로는 6조 5천억 6조 5천, 예, 되고 5,058억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어느 정도 되죠? 전체. 6조 2,890억입니다. 예. 불납 결손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차액이 나올 것 같은데 83억, 블랙컴스 83억이고요. 미수납 이월액이 2,110. 미수납액 예, 2,120억. 예, 예. 미수납액에 대한 그 요인들을 좀 분석해 보셨나요? 이게 2018년도 회계년도보다 좀 높아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세정장관님께서 조금 예. 우리 세정 담당관님이 앞으로 좀 오세요. 예. 고순심입니다. 예. 제가 그 미수납액 관련해서 예. 제가 검토해본 결과 특히 세외 수입 부분에 예. 18 대비 한 219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 한 190억 원이 납기 미도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이 중에 또 111억 원이 그 매각 사업 수입인데 제주시 도시재생과 소관인데 화복 상업 지역 특례인데 이 부분을 보니까 계약 때 이제 대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90일째, 잔금 180일째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수납에 이제 납기 미도래로 이제 미수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제 협의한 결과 앞으로는 이제 이거를 일괄 부과하지 않고 앞으로는 그때 이제 별도 분할 고지하는 것으로 해서 미수납을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회계 총 한 1,060억 개 사유를 보면은 자금 압박 비율이 한 35%, 납세 태만이 한 25%, 이렇게 좀 분석이 되거든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어쨌든 지역 경제가 어려워서 생겨나는 문제일 거예요. 이게 18년도부터 어쨌든 제주 경기가 좀 활랑해서 좀 꺾이는 분위기였죠. 예. 17년도 정점을 예, 찍고 이게 19년도도 낮아졌고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미수납액. 예.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쨌든 납세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러면서 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 간에 어쨌든 괴리감도 생길 것 같은데 특별한 뭐 대책들이나 강구하고 계신가요? 예, 금년도 사실상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저희가 5월 말 현재 그 징수액을 보면 이제 143억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을. 그래서 이게 전년도 대비 한 29억이 증가된 25.8%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서 사실상 다행이고 앞으로 저희가 원래 285억을 이제 체납액 징수 목표로 잡고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물로 좀 보여주십시오. 예. 근데 그 상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지역 소상공인 등등 납세자들이, 지역 도민 납세자들이 갖는 고통에 대한 그 배려들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원초적인 고민이 먼저 선제가 되지 않아야 되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담당관님, 우리 실장님이 늦어져서 그런데 상관은 아니지. 네. 아까 우리 김한국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그 추경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네. 그 추경 편성 방향을 좀 고민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는 그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어려운데 또 고통을 분담하라고요? 아닌 거예요. 고통을 해소해드리는 추경이 돼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방향에 대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는데 잘못 설정을 하면 전체적인 게 틀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상설정책협의회에 그 의제가 포함이 됐고 그 방향에 대해서 의회와 지금 괴리감이 생겨서 이게 무산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추경을 하실 때 어떻게 고통을 해소하는 추경 방향을 잡았으면 네. 저희들 박수 쳤죠. 네.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추경 올라오시기 알겠습니다. 전에. 예. 예. 저는 예결위에서 다시 아니, 추경 올 때는 아니겠다. 아쉽네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행기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명환 의원님, 예, 다른 분 안 계시고, 홍명환 의원님, 그럼, 예. 그렇죠. 예, 예, 예. 아니, 예.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들어볼 게 있는데 안 오시니까 대신 시간 때우는 차원에 좀 주십시오. 시간 때우는 건 아니고, 예. 예, 홍 의원님, 아니, 특별히, 의원님은 기다릴 수는 없어서. 특별히 뭐, 예. 말씀하시죠. 좀 지역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소통영역관님께 몇 가지 좀 여쭈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 개편을 한 지가 이제 2년 됐지 않습니까?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준비는 하고 있을 겁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우리 의회에도 그 상임위원회 미래 어떤 경제 상임위, 경제와 일자리 관련 상임위를 신설해야 된다라는 그 요구가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의 조직 개편이 지금 그 실국장 분들이 좀 실국이 과다한데, 대국 대과 체제로 제가 일관되게 지금까지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만은 좀 대국 대과 체제로 좀 전환을 해야 되고, 특히 뭐 딱 꼬집어서 얘기한다면은 교통과 안전 이 하나로 어떤 통합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과 관광국 적어도 이 두 개국, 4개국을 2개국 정도로 줄이는 방안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기획조정실장님이 방금 오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대국 대과 원칙에는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경제 분야와 농수산 분야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남들 고민이 많을 겁니다만은 좀 우리 파트에서 이런 어떤 도민들의 목소리들을 좀 반영을 하고 좀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서울본부장님 오셨으니까 5월 달에 우리 지사님 업무 추진비 공개 내역을 보면은 11차례의 도 주유정책 협의를 위한 국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보니까 자료 요구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게 서울 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총무과에서 이 업무 추진비 내역을 관리한다고 그래서 내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11차례나 했는데 혹시 우리 서울본부장님께서는 한 번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서울본부장 문경삼입니다. 예, 이 자료는 사실 총무과에서 예. 그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받았고요. 제가 여기에 그 배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우리 도의 공식 조직 실국 차원의 어떤 업무가 아니라 별도의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공식 업무라면은 서울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백석을 안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출장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의 지역의 전반적인 현안 사항을 갖다가 나는 간담회다 보니까 여기에 뭐 집행력이 나왔지만은 특정 짓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회 관계자의 간담회라는 명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국회 관계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서울본부 네. 분명히 그 업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본부장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그나마 과장하실 때도 능력이 출중하셔서 서울본부로 보내셨는데 본부장님이 이게 이 내용도 모르고 내용도 지금 모르잖아요. 11번 지금 국회 관계자의 면담이 11차례가 있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구체적인 내용들은 모르고 사실 이 공식적인 부분의 출장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는 합니다. 다만 제가 배석을 하지 않았다.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어떤 일로 구체적으로 왔다라는 사항은 모르고 다만 아마 아시겠지만 업무 추진비를 갖다가 할 때는 이제 내부 결제를 받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용에 녹아 있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제가 잘 알았습니다. 내일 우리 총무과 쪽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기획실장님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오늘 계속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결산해 본 게 인건비 또는 그 외의 어떤 출자 출연기관 이 어떤 방관함 이런 부분도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기관의 어떤 의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고도의 어떤 자치권을 과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 특별법 1조에 분명히 고도의 자치권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또 지금 국제제도시 개념 정리를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1년 넘게 요구를 하면서 도에서도 제주특별법 2조 국제자유도시의 정의 개념을 바꾸시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네. 특히 그 방향은 환경과 경제가 조화로운 이러한 어떤 국제자유도시로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좀 논란이 생기는 게 지금 저희 정책기획관 쪽에서도 지금 좀 자꾸 고심을 하시던데 국제자유도시를 단순히 경제적 국제자유도시로 보고 여기에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는 이러한 어떤 정치 개념은 포함하는데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거 갖고 지금 자꾸 고민을 하시고 계셔서 우리 제주도의 국제제도시는 고도의 자치권을 포기하는 배제하는 그러한 어떤 국제제도시를 원하는 건지 참 의구심이 들거든요. 고도의 자치권을 국제제도시 2조 정의 개념에 포함하는 것을 왜 주저하시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책기획관 건무관입니다. 지금 특별법 1조의 목적이 이제 고도자치권이라는 부분이 지금 나와 있고, 지금 2조는 국제자유도시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국제자유도시 정의에 고도의 자치권이 거의 포함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때문에 제 말씀. 그러니까 국제제도시가 어떤 국제제도시냐는 거예요. 고도의 자치권을 아예 이게 삭제하고 그 내용을 빼고서 중앙정부를 위한 우리 일주에서 과거에 비판을 많이 받던 국가 발전만을 위한 국제제도시를 고수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그걸 포기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 내용상에 지금 뭐 1조에 그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2조의 국제자유도시 개념에 그게 꼭 들어가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뭐 그걸 저희가 고도의 자치권을 포기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도의 자치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아니 뭐 그 부분은 지금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에 꼭 고도의 자치권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 국제제도시에 우리가 비판받는 게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 자치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국가 발전만을 위한 국제제도시였다.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뭐 다소 뭐 그런 부분은 좀 뭐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그 행정사무조사 특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20여 건 이상의 제도 개선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지방부에서 대부분 수용을 해주셨고, 그 상당히 박수 속에서 이 7단계 제도 개선안을 우리가 떠나버려야 되는데, 서울로 보내야 되는데, 가장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추상적인 개념, 이제 2조인데, 왜 2조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거를 집어넣는 거를 왜 주저하시는지, 이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혹시 정무 쪽에서 우리 소통협력관님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진짜 지금 마지막 협의 중인데 의회와 도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획관님이 아까 뭐 잠깐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부분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이 자리에서 저희도 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일 모레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때까지 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로님 아까 제가 필요 꼭 하시다면은 기획실장님께 예. 아까 실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예산 담당관님한테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특별명령 관련해서 먼저 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명령의 그 법적 지위나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이 부분은. 특별한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그 지시를 좀 강력하게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해서 법적인 용어로 뭐 이렇게 규정된 건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공무원들한테 지시하는 그렇습니다. 좀 강도를 좀 높게 하는 그 표현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 담당관님한테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 김원국 의원님 질의 과정에 추경 방향을 이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추경을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방향 설정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삶이 어려워 죽겠는데, 우리 행정에서가 고통분담을 먼저 얘기하면서 추경을 할 게 아니고,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고려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예. 고통분담은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인건비도 그냥 그러니까 그냥 놔두던데 근데 그 인건비 없다고 해서 인건비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은 예산의 수치의 문제지.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추경.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공직자분들한테 이렇게 고통분담 크게 갈 거 없습니다, 사실. 급여 반납을 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지 않으면서 공직자의 고통분담을 운운할 건 아니죠.
다만 이제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해서 우리 공직자들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휴가를 활성화하면서 연가보상금을 이제 안 받는 그런 방향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의 노력은 뭐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특별명령서의 그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예산 지출 항목에 대한 강력한 조정을 통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문화예술 등 생계고연 분야에 지원하며 사업 축소 중단 위기에 처한 업체 등을 최소한으로 구혈할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라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고통 분담해버리면 공직자의 고통 분담이 아니고 도민들의 고통도 같이 분담합시다 라고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 예산들이 지역 주민들께 가는 예산들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고 지금 지사님께서 특별명령 이거 시달한 거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그 예산 방침을 정할 때 충분하게 지사님의 의정을 반영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내부적으로 소통이 좀 모자란 건 아닌가. 라는 좀 느낌도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사님은 정치인입니다. 큰 정치를 꿈꾸고 계신 분이고. 물론 정치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쓰기 좋다고 펑펑 써라라고 하는 게 문제지 의회와 도 간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까지 억지로 막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 실무진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려해서 예산 구조 조정을 하는 우려는 제가 고민을 하겠는데 저희들도 그런 우려는 듭니다. 우리가 지금 뭐 내년도 지금 써서 내년 순세경영금 부분이라든가 세입에 줄어드는 부분이란가 등등에 대한 우려는 드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풀어내야 될 도와 의회의 역할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지사님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당초부터 생활지원금 도민 지급 부분도 뭐 지사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충분히 설명을 잘 했으면 정치인이 거절할 사안은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한 거는 뭔가 이슈를 묻으려는 느낌도 제가 좀 들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좀 소통을 정확하게 좀 내부적으로 좀 더 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지사님 앞으로 더 바빠질 거거든요. 그 보진께서 하신 말씀 있고 대중앙 관련 업무 4.3 특별법 개정도 이렇게 하반기 내에 처리해야 될 거고 그거를 또 하시면서 다시 정치적 행보도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아내 살림살이는 누가 살 겁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 실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살림살이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쓸 우려가 크다. 각별하게 업무에 좀 집중도를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재정과 관련된 도지사 특별명령은 이제 뭐 발표 시점이 하여튼 그 회의 중에 해서 굉장히 좀 의원님들께 섭섭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같이 의회랑 같이 발표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의회에서 주신 부대 의견 또 존중해야 될,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집행부 입장에서 이렇게 진행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